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으로 경영 전략 운영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운영 사상, 조금 제목을 거창하게 달아봤는데요. 뭐 보통 일반 경영 전략 서적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상당히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한 강의로서 빼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을 운영하는 사상에는 전략적 비전주의와 전략적 기회주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비전주의라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 다소간의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전 자원을 집중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을 전략적 비전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략적 기회주의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전략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사상이 전략적 기회주의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비전주의는 자칫 잘못하면은 전략적 완고함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자칫 잘못하면은 전략적 표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비전주의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현재 초점을 두는데, 수반되는 위험으로서는 전략적 비전주의는 전략적 완고함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전략적 표류를 할 위험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 운영 사상 첫 번째 전략적 비전주의입니다. 전략적 비전주의는 전략의 성공적 수행 조건이랍니다. 전략적 비전주의에 의해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미래 전략을 설정을 하고 전사적 동참, 그리고 전략 집행에 필요한 자산, 역량, 자원, 끈기 등이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끈기라는 것은 뭐 전략적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경쟁사의 위협이나 비전으로부터 자원을 이탈하게 할 매혹적인 기회가 있더라도 전략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략적 비전은 목표 의식, 영감을 갖게 하는데, 예컨대 세계적 명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영감 및 종업원의 몰입을 갖게 한다. 야, 우리는 세계적인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조직의 명품을 만드는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략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영감이 조직 구성원 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면 1960년도에 나사의 전략적 비전은 뭐였느냐? 그때 전략적 비전은 우리는 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사의 전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죠? 전략적 비전은 과실을 거두는데 수년이 걸릴 투자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죠? 금방 뭔가 과실이 뭔가 성과를 거두지 않은 거라도 장기간 성과를 거두는 일에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업원 구성원들이 끈질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일으키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전략적 비전주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세계적 제품을 만드는 거는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핸드폰, 두 번째, 첫 번째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가 핸드폰, 세 번째가 TV를 위시한 디스플레이,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세 개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의 전략적 비전에 의해 가지고 완성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사업이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 단말기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미 관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건희 회장은 조직 구성원들한테 그런 비전을 일깨워주면서 그걸 갖다가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종업원들이 거기에 몰입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의 전략적 비전주의에 의해서 성공시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전략적 비전주의는 그 어떤 나쁜 그 위험으로서는 전략적 완고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려진 그림, 비전이 잘못 그려진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환경 분석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 비전 자체가 뭔가 잘못 그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소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래의 에너지가 수소 쪽으로 나아갈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쪽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런 부분의 성패는 아직까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수소 부분을 상당히 자원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될지 없을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는 기업, 그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업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1960년대 제너럴 일렉트로닉 지휘사는 컴퓨터 시장을 미래의 컴퓨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지휘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부족했었죠. 실패했었습니다. 산업 시장의 파라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데 실패하거나 대응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20세기 후반에 21세기의 환경 변화의 키워드 중에서 하나는 하드에서 소프트, 일본에서 그런 것들, 일본에서 연구 결과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서는 하드가 중요한 사회보다는 소프트가 중요한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소니 같은 경우에 앞으로 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TV보다는 그 TV에 실리는 영화, 소프트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콜롬비아 영화사를 갖다 인수하는데 금을 들이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굉장히 거금을 들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TV가 하드 쪽에서 우리가 브라운관 TV에서 평판 TV 최초에는 LCD TV였죠. PDP나 LCD TV였는데 지금은 LED TV로 다시 더욱더 발전됐지만 어쨌든 평판 TV의 최초 기술은 초기 기술은 LCD였습니다. LCD나 PDP 이런 쪽으로 평판 TV로 브라운관 CRT TV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소니는 그런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 소프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판으로 넘어가는 TV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프트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가 소니를 따라잡아서 일본 가전제품을 TV 쪽에서 완전히 따돌리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다가 사실은 또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 소프트로 넘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드 쪽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니가 좀 간과했던 거죠. 그리고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하는 게 TV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 미지수고, 그죠? 때로는 전략적 완고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전략적 기회주의입니다. 전략적 기회주의라는 것은 환경이 동적으로 불확실하여 미래 표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전제에서 출발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기회에 재빨리 반응하는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때 새로운 상황이 환경 변화가 빠르면은
재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전략적 기회주의의 관점입니다. 새로 부상하는 사업 기회를 놓칠 위험이나 전략적 완고함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전략적 기회주의는 조직 건강의 밑바탕인 생명력, 바이탈리티, 에너지를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조직이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특히 사업부가 분권화된 R&D 기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죠? 분권화된 여러 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고 사업부의 권한이 거의 많은 권한이 위양이 된 그런 어떤 분권화된 조직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전략적 기회주의는 자산과 역량이 여러 제품 계열에 적용되어서 범위의 경제를 가져온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인데 같은 범주 내에서 사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 이런 범위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사례를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카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회사가 14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전략적 기회주의 관점에서 사업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거의 100개가 넘는 사업을 갖다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 기회주의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어쨌든 카카오로서는 성공적인 전략적 기회주의 관점에서 전략을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기회주의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전략적 표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시적 변화를 전략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든지,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기회가 전략적으로 합리화돼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잠깐 CT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CT폰은 전화를 걸 수는 없고 핸드폰인데 전화를 받을 수만 있는 이동통신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 CT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었죠. 금방 이 CT폰은 금방 시들 것이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옆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지 않아서 전부 다 핸드폰이 시장을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면서 CT폰 사업을 했던 회사들은 거의 다 사업을 다 접게 되었죠. 예, 그때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는 별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인데도 전략적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상당한 전략적 자원을 가다하게 투입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행상의 문제가 있었다. 즉 문화가 다르고 시너지가 환상에 불과하여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것저것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마다 요구되는 문화가 다르고 그렇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시너지도 서로 기존 사업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의지가 약해 지속적 경쟁 우위가 없이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해온 사업하고 별로 시너지가 나기도 어렵고 핵심 역량의 공유나 활용도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아무 때나 그냥 사업을 방만하게 전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필요한 자산과 역량이 부족하고 시너지도 없는 여러 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늦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일테면 쌍용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시멘트 말고도 다른 사업들 꽤 키워왔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사업을 전개해서 실패한 게 쌍용에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론칭하는데 실패했었죠. 뭐 지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 자동차, 그게 쌍용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쌍용에서는 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손을 뗀 상황입니다만 시멘트를 만들어 생산하는 데 관련된 역량, 뭐 인적 자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사업에 연계돼 가서는 뭐 여러 가지 자원 능력도 자원도 부족하고 재무 자원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자동차 사업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 사업을 실패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략적 표류 위험이 있다. 자, 전략적 기회주의, 비전주의와 전략적 기회주의를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략적 비전주의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한다. 전략적 기회주의는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죠. 초점과 구조는 전략적 비전주의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직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략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업이 분권화되어 있는 사업. 필요 요건을 보면은 전략적 비전주의는 명확한 미래 전략을 설정하고 전사적인 동참과 끈기, 전략적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산, 역량, 자원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조직의 생동감, 활기, 에너제틱 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추진력, 유연성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점을 본다면은 전략적 비전주의는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를 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용이하다는 거죠. 전략적 기회주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다. 각각 장단점이죠. 전략적 비전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조직 하면은 G, 벤처 등을 거론을 할 수가 있고요. 전략적 기회주의의 대표적인 기업하면 3M, HP를 통상 들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 비전주의와 전략적 기회주의의 결합. 그러면은 각각 장점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적당히 결합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의문점이 날 수가 있죠. 들 수가 있죠. 전략적 비전주의는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지나친 다각화를 절제케 하는 장점이 있고 전략적 기회주의는 기업의 비전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게 하여 전략적 비전을 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양자를 결합하는 게 가능하냐? 전략적 기회주의 하에서 전략적 비전이 요구하는 일관성과 원칙을 고수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지. 특히 어떤 조직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여 잘 실행한다는 것은 조직 문화 시스템 측면에서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각각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적 비전 이래 가지고 두 가지의 이를 동시에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전략적 완고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주의를 가져가긴 하되 전략적 표류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너무 전략적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동적 비전을 가져가는 게 동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지나친 동적 비전은 이미 비전이 아니다. 동적 비전이라고 해갖고 비전을 수시각각으로 바꿔버린다면은 그건 비전주의가 추구하는 비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서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접목이 되냐? 롤링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롤링 플랜은 그런 거죠. 보통 중장기 비전 뭐 이런 것들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중장기 비전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10년 단위의 비전이 상황에 따라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3년 내지 4년 단위로 그걸 갖다가 중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비전을 보통 수립을 하고 3, 4년 단위로 그걸 갖다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렇게 운영해 나간 것을 보통 대기업들이나 오래된 조직에서는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롤링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전략적 기회주의와 전략적 비전주의, 경영 전략 운영의 큰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계획된 전략과 우발적 전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획된 전략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든지 경영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체화시킨 전략이 계획된 전략이고, 우발적 전략이라는 것은 아예 전략을 만들어 놓지 않고 뭔가 있는데 뭔가 상황이 발생이 돼 갖고 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우발적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은 뭐 계획된 전략, 현실 세계에서 기업을 경영을 하면은 계획된 전략대로만 꼭 움직이지 않고 전략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황에서 발생된다 이거죠. 뭐 그런 부분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우발적 전략과 계획된 전략이 사실은 혼합이 돼 가지고 기업의 경영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계획된 전략으로만 운영하는 기업은 없으며 그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자, 재미나게 삼성의 반도체 사업, 오늘날 삼성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전 사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밑거름이 된 것은 반도체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계획된 전략에서 해서 출발이 된 게 아니고 1974년에 전자 수입상을 하던 캠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수입 오파상을 하던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강기동 박사라는 사람을 영입해 갖고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 갖고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을 1974년도 초부터 만들어갖고 12월 달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장이 현재처럼 그렇게 거창한 규모는 아니었겠죠. 공장 설립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이 50대 50으로 지분을 갖는 걸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연말이 돼갖고 공장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갈 때쯤 돼가지고 한국적 지분을 갖고 있는 사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찾아가서 이병철 회장한테 우리가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사시겠습니까? 해서 지분을 넘겨줬어요. 이병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측도 뭐 노사분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미국 측도 지분을 갖다가 50% 정도를 갖다가 다시 이병철 회장한테 남겨줬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해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삼성 반도체주 회사 이름을 한국 반도체에서 삼성 반도체주로 상호를 변경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획된 전략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한 사업이 언제 또 한번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큰 이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신제품을 따라갈 정도 되면은 가격을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흑자를 낸 게 1985년에서 6년에 미일 반도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이 보복 관세에 결국 굴복을 해서 감산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감산을 약속을 했는데 시장의 수요는 PC 쪽에서 수요는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일본은 그때 이미 그 다음 모델 기종을 갖다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감산을 약속을 했는데 PC 쪽에서 다음 기종으로 넘어가는 게 늦어졌습니다. PC 시장에서 늦어지면서 256KD 램이 상당히 일본이 감산을 하게 되니까 전체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다시 2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10 몇 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차기 기종을 일본을 갖다 따라잡을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 사건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삼성이 대응을 잘 했던 거죠. 자, 이때 자금을 확보한 이후로 1992년도에서는 이 64D램을 일본을 앞서 가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1994년 256메가디램에서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역전을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율을 갖다가 일본보다 더 향상시켜 갖고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일본 반도체를 따돌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계획된 전략과 우발적 전략이 있는데 때로는 요것들이 혼합이 돼 갖고 상황은 발생된다는 거고, 이 우발적 전략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된 대로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Structure follows strategy vs strategy follows structure.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직이 전략을 따르느냐, 전략이 조직을 따르느냐, 이런 얘기죠. 미국에서 경영학에 관련된 전략의 조직 및 전략에 대한 이론들이 체계화되는 초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직이 전략을 따른다. 무슨 소리냐? 전략이 조직을 따른다는 논쟁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조직이 전략에 따른다는 논리는 조직은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까 조직은 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는 논리고, 이에 반해서 전략이 조직에 따른다는 논리는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조직이 가진 자원, 역량 등을 감안해서 전략을 수립하지 않냐. 따라서 전략이 조직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논리. 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논쟁이 그 이후에 계속 조금 비화가 되는데, 환경론자와 자원 기반론자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더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영 전략에 있어가지고 운영상에서 환경론자는 조직은 전략에 따른다는 관점에서 조금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발전된 관점이죠.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파악하여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전략 수립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분석은 환경론자의 관점을 중시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죠? 즉 환경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OT죠. 를 파악해서 이에 대응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죠? 환경 분석을 해서 기회를 잘 찾고 위협을 잘 찾아야 된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하는 자원 기반론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죠? 자원 기반론자들은 논지는 뭐냐? 전략은 조직에 따른다는 관점에서죠. 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환경이 바뀌면 기업의 사업이 그때그때 사업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기업이 가능한 얘기냐? 때로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냐는. 그럼 자사의 자원과 역량을 잘 파악하여 이를 가지고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거죠. 때로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거꾸로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잘 파악하여 이를 잘 활용하여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날 자원 기반론을 지지하는 전략론자들은 많습니다. 상당히. 그죠?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핵심 역량, 뭐, 굉장히 보편화된 용어가 되었죠. 코어 컴피턴시는 자원 기반론자들이 전략 전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서 자원 중에서도 자원,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핵심 역량이라고 했어요. 이 핵심 역량이 전략 전개의 가장 핵심 코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본 강의에서 환경론자와 자원기반론자 양자의 관점을 절충하되 환경론자 관점을 보편적으로 많이 따라서 전개를 하겠다 앞으로. 그 이유는 왜냐? 자원기반론자의 논리가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환경론자 관점의 방법론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 전체적인 전략의 일반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와트 분석 등등을 해서 환경론자들의 관점에서 체계화된 부분들이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원기반론자가 중시하는 핵심 역량을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삼성그룹, 그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이 뭐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잘 얘기를 못해요. 그걸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경영 전략을 구사를 해 나갈 건데. 그러면 정말 삼성그룹의 핵심 역량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전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창업 초기 기업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역량을 구체화하기는 더욱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삼성그룹과 같은 이런 큰 조직에서도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그걸 전략을 전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게 조그만 기업에서는 우리 핵심 역량이 뭐지? 핵심 역량이 아예 명확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전개한다는 게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경영 전략의 핵심적인 운영 사상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전략을 운영하는 전략적 비전주의와 전략적 기회주의 개념의 양대 개념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운영할 때는 계획된 전략과 우발적 전략이 혼재돼서 작용을 하게 된다. 조직이 전략을 따르느냐, 전략이 조직을 따르느냐 하는 명제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도 환경론자와 자원기반론자의 두 가지 관점에서 경영 전략 운영 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경영 전략의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강의 두 번째 강의 경영 전략 운영 사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 다음 주에는 경영 전략의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